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저녁만큼은 쌀밥에 국까지 곁들여 든든하게 드셔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보상 같은 저녁 한 끼가 지금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30년 동안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 기능이 반토막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식사를 하시다 결국 평생 인슐린 주사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기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동안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갈증이 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골든타임은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약 먹을 필요 없이 딱 접시 하나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저녁 식단 법칙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당뇨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뇌와 혈관,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당뇨 걱정으로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드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뇨병이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하루 3끼 중 당뇨를 결정짓는 승부처는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점심은 대충 드시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도 밤이 되면 퇴근을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낮에 비해 40%에서 60%까지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낮에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인슐린이 쌩쌩하게 일해서 혈당을 싹 치워주지만 밤에는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인슐린이 힘을 못 써서 혈당이 혈관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이나 과한 저녁, 식사는 쉬어야 할 췌장을 강제로 깨워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야근에 시달린 췌장이 결국 파업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리 것부터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뇨는 진단받기 전인 전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설령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식단만 바꾸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저녁 식단의 법칙은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접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밥상을 뒤집어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식단 공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녁 식단과 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왜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법이 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체 생리학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당뇨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접시 3등분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때는 동그란 접시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뷔페 접시처럼 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를 마음속으로 3등분하는 겁니다. 절반인 50%는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반을 다시 둘러 나눠서 25%는 단백질, 나머지 25%만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당뇨병 학회와 국내 당뇨,
명의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완벽한 혈당 관리 비율인 5대 2.5대 2.5 법칙입니다. 먼저 접시의 절반을 채우는 채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이자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채소보다는 살짝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장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억세고 찬 성질의 생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배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채소에는 부피가 커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기 힘듭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를 살짝 찌거나 데쳐서 드십시오. 익힌 채소는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도 잘 되고 부피가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젤리 형태의 그물을 만들어 당분을 꽉 붙잡아둡니다. 그러면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식후 혈당이 튀어오르는 것을 원천봉쇄합니다. 또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는 채소 먼저 먹기 습관은 장내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하여 췌장이 인슐린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접시의 4분의 1을 채우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저녁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밤에 허기가 져서 야식을 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이때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당뇨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두부나 달걀, 생선, 닭고기 같은 기름기 적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콩 단백질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고기나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4분의 1 공간에만 밥을 담으십시오. 평소 드시던 밥그릇이 아니라 이 접시 한 구석에 주먹만큼만 담기는 양입니다. 이때 흰쌀밥은 절대 안 됩니다. 도정 과정을 거친 흰쌀밥은 섬유질이 다 깎여 나가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아 먹는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현미나 흑미, 귀리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껍질째 먹는 통곡물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인슐린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곤약쌀을 섞거나 두부를 익게 넣은 두부밥을 활용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량만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살려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보물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저녁 식단에 꼭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발효 콩류인 청국장과 낫또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똥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이 많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반면 날씬균이라 불리는 유익균이 많으면 당 대사가 원활해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청국장과 낫또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강력한 유익균이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점액질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인슐린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냄새 때문에 꺼려지신다면 냄새 없는 청국장 가루를 활용해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드시거나 낫또에 쫑쫑 썬 부추와 들기름, 김가루를 넣고 비벼 드셔 보십시오.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 회복에도 좋고 따뜻한 성질이 낫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밥 대신 이 낫또 비빔밥을 드시면 밥 한 숟가락 없이도 든든하고 속이 편안한 저녁이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톡 같은 해조류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끈적임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알긴산은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때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단쇠지방산이라는 기적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저녁 국물 요리로 들깨, 미역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소고기 대신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다가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끓이십시오. 국물 맛이 진하고 고소할 뿐만 아니라 혈관 청소는 물론 치매 예방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해야 함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물은 곡물의 왕 보리와 귀리입니다. 흰 쌀밥을 보리밥이나 귀리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보리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젤리처럼 변해 당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소화 효소의 접근을 막아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20배나 많아 변비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밥을 짓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파는 압착, 귀리인 오트밀을 활용해 보십시오. 두부와 오트밀을 넣고 물이나 우유를 부어 죽처럼 끓여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보리를 삶아서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꼭꼭 씹어 먹게 되어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식단을 바꿨다면 이제 습관을 바꿀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세 가지 습관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첫 번째는 식사 골든타임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해가 지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6시에 먹는 것과 9시에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늦게 먹을수록 살이 찌고 혈당이 오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이 비어 있어야 수면 중에 췌장과 간이 쉴 수 있고, 그래야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야식을 먹고 자는 것은 췌장을 밤새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 잉여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지방세포에 쌓여 뱃살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연료로 끌어다 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운동을 할 때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직접 당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췌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췌장이 쉬게 하면서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식후 걷기는 천연 혈당 강화제나 다름없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의 루틴입니다. 당뇨와 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을 올립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야간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거나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명상을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펑펑 쏟아져 나와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7시간 이상의 꿀잠을 자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새벽 현상이나 소모기 효과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잠만 잘 자도 아침 혈당 20은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100세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기적의 식단과 습관으로 인생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님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탁은 항상 고기 반찬과 국찌개로 풍성하게 차리셨고 본인도 식구들이 남긴 밥까지 싹싹 비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식후에는 꼭 달달한 제철 과일을 한 접시 깎아 드셔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목이 마르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더니 급기야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 8.5의 공복, 혈당 180 당장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김영희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김영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저녁 식단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접시 하나를 꺼내 절반은 찐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채우고 두부 부침이나 고등어 구이를 곁들였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딱 3숟가락 분량만 담았습니다. 좋아하던 식후 과일은 딱 끊고 대신 30분씩 남편분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잠이 안 올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날,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6.2로 뚝 떨어졌고 공복 혈당은 95로 정상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살도 5kg이나 빠져서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김영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약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영희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을 바꾸면 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그릇을 치우고 접시 하나에 채소를 가득 담으십시오. 밥 먹고 소파에 눕는 대신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췌장을 쉬게 하며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거칠고 심심하지만 활력 넘치는 건강한 미래입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보물 음식인 청국장 해조류 보리밥을 꼭 기억하시고 접시 3등분의 법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병원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명의가 될 것입니다. 당뇨라는 긴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 공포 속에 계신 여러분께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췌장을 살리고 합병증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저녁을 바꾸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흐르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